안녕하세요. 솔라 온가족학교 솔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어 홈스쿨의 장점을 설명드렸고 이제 드디어 엄마 앞에 영어책 읽어주기 실전편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영어책 읽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본이 되는 생각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엄마 앞에 영어책 읽어주기에 대한 원칙 혹은 책 읽기로 영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정리해봤는데요. 엄마 앞에 영어책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전체 그림이나 방향을 좀 보여드리고 엄마 앞에 영어책 읽어주기에 자신 없는 분이나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더 지속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 4세 전후로 영어책 읽어주기 시작. 한글을 100% 활용하여 영어 어휘 쌓아주기. 한글 해석을 줄여가며 영어적 표현을 그대로 맛보게 하기. 영어적 표현을 그대로 맛보게 하여 아이들 안에 영어 구조 새겨주기. 재미있게 읽어주어 책사랑, 즉 독서력 심어주기. 영어책을 읽어주는 동안 그 어떤 결과도 요구하지 않기. 아웃풋이 아닌 인풋으로 영어 실력 측정하기. 성공과 실패가 없는 교육, 하는 만큼 유익이 되는 교육. 영어책 읽어주기는 장거리 경주, 하루하루를 목표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어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어 어휘, 영어 기본 문장 구조, 영어책 사랑을 심어주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엄마 앞에 영어책 읽어주기 원칙 9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 4세 전후로 모국어가 안정되고 한글 독서가 자리 잡을 쯤 영어책 읽어주기 시작. 첫 번째 영상에서 저희 영어 홈스쿨을 소개하며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이가 만 4살 될 무렵 한글이 정착되고 한글 독서가 자리 잡을 쯤부터 본격적으로 영어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만 4세 전에 영어 소리에 노출되는 환경은 열어놓았지만 영어 언어 체계를 접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어 체계에 혼란이 올까봐 염려했던 것이지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모국어와 같이 영어를 들려주고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데요. 그런 경우 한국어와 영어 습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만 4세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국어 발달과 모국어 기반 독서력 발달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만 4세경까지 이루어진 모국어 습득 및 독서력 발달은 생각보다 상당했는데요. 이러한 탄탄한 모국어는 영어 습득에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어책 읽어줄 때 한글을 100% 활용하여 영어 어휘 쌓아주기. 한글과 독서가 자리 잡힌 만 4세경 아이들의 어휘와 지적인 세계는 결코 작지 않은데요. 저는 그런 한국어 실력과 독서력을 영어 습득에 100% 활용했습니다. 엄마 앞에 영어책 읽어주기는 학습이 아니라 재미있게 영어책을 읽는 행복한 시간이고 책이 재미있으려면 당연히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하고 내용을 알려면 단어 뜻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해하는 모국어로 해석을 도와주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와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 영어로만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할 때 한글 한마디면 쉽게 끝날 설명을 많은 에너지를 들여 영어로 설명해야 하는 게 참 답답하게 느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드림이라는 추상명사를 아이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우리 엄마들은 그냥 모국어로 꿈이야 하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아이들은 툴이라는 단어를 동화책에 있는 그림으로, 툴이라는 영어 소리로, 또 모국어인 나무라는 한글 소리로 무한히 반복하여 듣게 되면서 트리와 나무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어휘를 한글과 연계하여 쌓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모국어 활용은 영어책 읽어주는데 아주 큰 무기요 장점이 되기에 저는 100%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다만 한글로 세세하게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고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되고요.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최소한의 개입이랄까요? 한글 해석은 점차 줄여가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등 영어 영상을 시청하게 할 때는 영상의 힘이 크기 때문에 한글 해석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한글 해석을 줄여가며 영어적 표현을 그대로 맛보게 하기.
한 단어씩 강조하며 한글 해석을 덧붙여 영어책 읽어주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아이들 안에 자연스럽게 영어 어휘가 쌓이면서 한글 해석이 필요 없는 어휘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러면서 점차 아이들은 한글 해석으로 방해받지 않고 영어 표현 그대로를 접하며 영어책 특유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니 표현할 필요 없는 영어 고유의 맛을 아이들은 그냥 느낀다고나 할까요? 겨울왕국 프로즌 영화에 나오는 Let It Go 노래가 아주 히트였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한글로 부르는 Let It Go 노래를 듣고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Let It Go를 적당한 한글말로 표현하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냥 감이 느껴지는 건데요. 아이들은 문자적 의미 외에 언어적인 감, 느낌, 뉘앙스 이런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영어적 표현을 그대로 맛보게 하여 아이들 안에 영어 구조 새겨주기. 한 단어 중심으로 한글 해석을 덧붙여 어휘가 쌓이는 단계를 지나 이제 아이들은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구문 단위로 그리고 문장 단위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영어 언어 구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제가 영어책 읽어주며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이유인데요. 언어 구조가 새겨진다는 것은 아이 안에 그 두껍고 복잡한 성문 종합 영어 같은 문법책이 자연스레 업로드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휘는 방대하고 많아서 평생 알아가야 하지만 문법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영어도 기본 문형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고요. 그 기본을 아이들은 책을 통해 그대로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문법 공부 필요 없이 책이 읽어지는 이유입니다. 엄마의 영어책 읽어주기로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가 아이 안에 새겨지는 것은 엄마표 영어책 읽어주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해석 없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문장을 읽어주고 아이가 이해하는 순간이 개인적으로 많이 짜릿했는데요. 2단계까지 오기가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만 6살을 지난 저희 막내도 아직 2단계에 오지 못해서 저는 열심히 한글 해석을 덧붙이며 영어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한글 해석을 줄여도 되는 단계부터 내리막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등산처럼 꼭대기 정점을 찍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책 독립을 이룬 큰 아이들은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합니다. 동생들이 가끔 굉장히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묻곤 해요.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는 엄마보다 오빠나 언니가 영어를 더 잘하냐고요. 저는 영어의 기본 구조가 아이의 머리에 그대로 심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릴 때 모국어 언어 체계가 형성되듯 언어 습득의 크리티컬 에이지라고 하는 11살 전에 수많은 영어 문장을 귀로 들으면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심기듯 아이 안에 영어의 씨앗이 심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이지요. 엄마 수준의 영어를 넘어선 이유는 아이들이 그 씨앗으로 엄마보다 더 큰 나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키워냈다는 의미겠지요. 부모님이 초등 저학년 챕터북 정도만 한글 해석 없이 읽어줄 수 있어도 저는 이러한 영어의 기본 문형이 아이들 안에 웬만히 깔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어휘를 늘리고 더 복잡한 문장을 만나며 언어적 영역만이 아닌 지식에 대한 이해력, 즉 독서력과 맞물리면서 독서 수준과 더불어 영어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5번째,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어 책사랑, 즉 독서력 심어주기. 재미있게 책을 읽는 것은 엄마의 책 읽기를 매일 지속하게 하는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 안에 책을 계속 읽고 싶게 만드는, 즉 책의 재미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독서력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재미있는 영어책 맛을 봐야 계속 책을 읽을 마음이 생기겠지요. 만 4세경부터 영어책 읽기를 시작할 수 있던 동력도 어찌 보면 당시에 형성된 한글책 사랑, 즉 독서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엄마표 영어책 읽기를 지속할 힘도 책을 좋아하는 독서력이 있으며 아이가 혼자 영어책을 깊이 읽어나가는 힘 역시 독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력, 즉 책사랑이 이 모든 과정 기저에 깔린 기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라는 도구를 익히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한 5, 6년 정도 읽어주었다고 했는데 기본 어휘를 익히고 기본 문장 구조가 새겨지는데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휘와 기본 문장 구조를 새겨주는 것 못지않게 책의 재미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아이가 스스로 그 재미를 누리기까지, 즉 혼자 독서를 재미있게 이어가기까지 제가 재미를 더해주느라 5, 6년이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글 외에 영어라는 새로운 도구가 주어졌을 때 그 도구를 사용하고픈 마음이 들어야 그 도구 사용법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 텐데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영어라는 새로운 도구를 저절로 막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곧 독서력을 의미하겠지요. 어려운 지식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독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영어가 깊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영어 홈스쿨 장점 3부에서 강조한 이유입니다. 6번째, 영어책을 읽어주는 동안 그 어떤 결과도 요구하지 않기. 엄마 아빠 영어책 읽어주기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인데요. 바로 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에게 어떤 결과도 요구하거나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영어가 느는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당연하고 아이들이 받는 교육 대부분이 어떤 결과물이나 성적표로 바로바로 나와서 엄마나 아빠가 그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은 하나의 씨앗을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씨앗을 심고 싹이 나오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듯이 책을 읽어주는데도 아이에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알아듣는 어휘가 많아지는 시점이 싹이 트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아이들 경우 아이마다 걸리는 시간이 달랐어요. 빠르면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2년이 지났는데도 조금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읽어준 양에 비하면 애매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영어 파닉스를 익히고 단어 공부 내지 읽기 연습 같은 학습은 영어책 읽는 재미에 방해가 되는 한 시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에게 생긴 재미를 계속 뒷받침하기 위한 이유가 되면 학습을 자연스레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 7세경 아이가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면 저는 파닉스를 시작했어요. 한글책은 글자로 자유롭게 읽을 때였는데 아이는 소리로 들리는 영어를 자연스레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파닉스를 하면 아이들이 무척 재밌어 했어요. 지금 5째와 드디어 마지막 파닉스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들리기만 했던 영어가 읽히니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귀로 이해되는 문장을 읽고 싶어 하면 자연스레 문장 읽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들들은 결코 영어책을 혼자 읽으려 하지 않았지만 딸들은 더 일찍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 읽을 수 있도록 별도의 읽기 연습을 진행했고요. 학습은 영어의 재미를 더 키워가기 위한 용도로 뒤따라갔고요. 결코 재미있는 영어책 읽기보다 앞서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땅에게 뭘 요구하지 않고 그저 물을 주면서 싹이 트기까지 기다리잖아요. 아이들을 땅이라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간에 확인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 단어 아냐고 종종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 얼마나 많이 읽어줬는데 이걸 몰라 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내뱉어 버릴 때가 있고요. 너무 많이 읽어준 단어를 모를 때는 이게 영어 교육이 되는 건가 막 회의가 몰려오고요. 그만큼 조바심이 나고 책 읽기만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나 의구심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 영어책 읽기의 결과를 말씀드려야겠구나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어책을 읽어줄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한 언어는 계단식으로, 즉 차근차근 성장하지 않고 한참을 내재되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 갑자기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 싶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 갑자기 싹이 나더니 막 자라는 나무랑 정말 비슷하지 싶어요. 7번째, 아이에게서 나오는 아웃풋이 아닌 들어가는 인풋으로 영어 실력 측정하기. 엄마 아빠 영어책을 읽어주는 동안 어떤 학습 결과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어 습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드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엄마 아빠 영어책 읽기를 지속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어느 만큼 영어 어휘가 늘었는지 알 수 있고 한글 해석을 줄여도 내용을 이해하는 걸 보면서 문장 구조가 심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영어책 읽는 것을 언제나 좋아하고 자기가 혼자 읽고 싶어 한다면 영어책 사랑도 심어진 것이고요. 즉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아웃풋이 아니라 아이들 안으로 인풋이 잘 들어가는지로 확인할 수 있지 싶어요.
물이 잘 스미고 햇볕이 잘 드는지 살피면서 싹트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어떤 객관적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엄마가 그냥 아는 건데요. 또 엄마가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있냐면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결과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잘못해주는 건가 불안하셔서 중도에 그만두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8번째, 성공과 실패가 없는 교육, 하는 만큼 유익이 되는 교육. 영어책 읽기만으로 부족하고 불안하다 싶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다른 영어 교육을 시키시면 됩니다. 엄마표 영어책 읽기는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고 엄마표 영어책 읽어주기는 읽어주는 만큼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부모의 영어도 같이 큰다고 했잖아요. 해보지 않고 부모가 어디까지 읽어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책을 찾아서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 읽어주는 부모님이 더 열심을 내서 마구 읽어나가게 될지 누가 압니까? 심지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엄마라도 저는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쩌면 아이가 엄마와 같이 배워가는 힘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를 가르칠 때처럼 말입니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또 쉽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점 못지않게 아이와 함께 영어를 키워가는 부모의 영향력도 대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홈스쿨을 하는 엄마잖아요. 모든 과목을 아이들에게 다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부분 같이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배웁니다. 아이들은 그걸 무척 뿌듯해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시작했는데 먼저 앞질러 가서 이제는 오히려 엄마를 막 가르치게 되는 역전, 그 맛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를 일단 시작하는 것이지요. 어디까지 가게 될지 부담 갖지 말고 말입니다. 다만 갈 수 있는 만큼 가보세요. 생각보다 꽤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늘 가졌던 마음입니다. 보장된 것이 전혀 없고 한 번도 그 결과를 본 적이 없는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영어책 읽기 결과로 아이들은 미국 대학 준비를 하고 있고 영어 외에 다른 언어들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을 뗄 때 그래, 가는 데까지 가보자 했을 때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재미있게 책 읽기라는 과정. 다시 말하지만 학습보다 재미와 행복에 중점을 두었기에 가능했지 싶습니다. 9번째, 영어책 읽어주기는 장거리 경주. 하루하루를 목표로. 열매를 볼 때까지 이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해석해줄 필요 없는 한글책도 매일 읽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해석까지 덧붙여 읽기 쉽지 않은 외국어로 아이들에게 책을, 그것도 재미있게 읽어주기란 더 쉽지 않습니다. 한글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중 영어책 읽기는 싫어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편한 언어로 쉽게 보는 책을 아무래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한글책 2-3권 읽어주다 슬쩍 영어책을 읽어주는 등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다 아이의 영어가 별로 느는 것 같지도 않아요. 수백 번 읽어준 영어 단어를 아직도 몰라요. 소용없구나, 회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이러다 우리 아이 영어를 망치는 게 아닌가 불안해지면서 당장 결과를 눈에 볼 수 있는 다른 학습 방법을 찾아보게 되죠. 다 제가 겪었던 불안함이었는데요. 그래서 첫째 영어책 읽어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첫째가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데도 이게 혹시 첫째 아이가 유별나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도 결과를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까지 영어책을 읽게 되면서 이 방법이 먹히나?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밑에 아이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영어책을 읽어주었는데 셋째에 이어 넷째도 영어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마다 중간에서 보여주는 결과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또 의심하게 되고 불안함이 없지 않았는데 다섯째에 오면서 저는 이런 불안이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영어책 읽기가 전부다. 읽어준 만큼 유익하다. 라는 뭐랄까 여유 있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과 여유, 과정을 중시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지속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하실 힘을 얻으시라고 제가 저희 영어 홈스쿨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다 기약도 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 영어책을 읽어주자의 목표를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어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려다 보니 내용 이해를 위해 한글 해석을 덧붙이게 되었고요. 영어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려다 보니 영어책 읽는 묘미를 살리기 위해 한글 해석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영어 어휘가 쌓이고 영어 문장 구조가 새겨지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레 독해력이 생겼고요. 영어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려다 보니 책을 계속 읽어가는 독서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영어책을 그냥 재미있게 읽어주다 보니 결과를 보지 않고도 꽤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요. 꽤나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 어느 날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책을 읽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영어책을 읽게 된 아이들이 저를 제치고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모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재미있게 매일 책을 읽어준 결과입니다. 행복하니까 지속했다고나 할까요? 그러고 보니 영어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자. 이게 제가 가진 원칙의 전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원칙에 일거해 영어책 읽어주는 팁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은데요. 이미 제가 샘플로 올린 영어책 읽어주기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감을 다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포인트로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있어 한번 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소개해보려 합니다. 영어 습글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